미국 흑인들의 소울푸드 치킨, 그런데 왜 한국 치킨에 더 열광할까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의아해하실 겁니다. 치킨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원조 아닌가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파파이스, 처치스 치킨,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이 모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말이죠. 150년이 넘는 미국 치킨 문화의 역사, 그리고 특히 흑인 공동체에서 치킨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치킨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킨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치킨 문화의 뿌리라고 자부하는 미국 흑인들조차 한국 치킨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들도 연일 한국 치킨의 인기를 보도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문화적 충격이자 미식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대체 한국 치킨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자신들의 전통과 자부심까지 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체험한 한 미국 흑인 청년의 실화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국 치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말릭 존슨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나고 자란 23살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치킨에 대한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담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미국 흑인 사회에서 치킨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자 자부심입니다. 노예제도 시절부터 우리 조상들이 키우고 요리했던 치킨은 해방 후에도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도 1960년대 민권운동 시절에도 치킨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죠.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프라이드 치킨의 바삭한 소리, 교회 행사 때마다 등장하던 치킨 요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일요일 저녁 식탁의 중심에 항상 있던 치킨.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자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애틀랜타만 해도 치킨 전문점이 수백 개는 될 겁니다. 각자 자신만의 비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발판 삼아 놀라운 발전을 이뤘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치킨 문화는 불과 60년 만에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특히 두 번 튀기는 기법과 다양한 양념 개발, 그리고 완벽한 바삭함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치킨을 만들어냈죠. 미국이 치킨의 원조라면 한국은 치킨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치킨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치킨을 생각합니다. 친구들은 제게 치킨광이라는 별명을 붙였을 정도죠. 파파이스의 매운 치킨 샌드위치, 처치스의 바삭한 텐더, 퍼블릭스의 프라이드 치킨, 잭슨스 치킨의 꿀버터 비스킷까지 애틀랜타에 있는 모든 치킨 전문점을 섭렵했다고 자부합니다. 제 핸드폰에는 치킨 관련 앱이 12개나 깔려있고 치킨 할인 쿠폰만 따로 모아둔 폴더도 있어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치킨 사진이 8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팔로워가 5,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제 치킨 리뷰를 보고 팔로우한 사람들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데이트를 할 때도,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항상 치킨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는 룸메이트가 말릭 때문에 방 전체가 치킨 냄새가 난다고 불평할 정도였어요. 제 인생에서 치킨을 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 제가 어느 날 평소처럼 동네를 걸어 다니다가 새로 생긴 매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BBQ 치킨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었는데 처음 보는 브랜드였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된 로고가 눈에 띄더군요. 호기심이 생겨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서 온 치킨 브랜드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 치킨이 우리보다 맛있을 리 없지라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호기심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치킨을 만났는데 안 먹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한국 치킨이 파파이스보다, 소울푸드 치킨보다 나을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50년 동안 만들어온 프라이드 치킨의 그 깊은 맛을 교회에서 먹던 그 정성스러운 치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국은 치킨 문화의 역사가 우리만큼 깊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보통 중국 음식이나 일본 스시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김치 정도만 들어본 상태였어요. 그래서 첫 방문할 때도 그냥 한번 맛보고 실망하겠구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니 인테리어부터 달랐어요. 미국 치킨집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직원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메뉴판을 보는데 생소한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양념치킨, 간장치킨, 마늘치킨, 허니콤보, 후라이드 치킨. 이런 것들은 제가 평생 먹어온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습니다. 특히 양념치킨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어요. 치킨에 양념을 발라서 먹는다고? 어떤 맛일까 상상이 안 되더군요.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을 권하더군요. 처음 오신 분들은 보통 이 두 개를 드세요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가격도 제가 평소 먹던 치킨보다 조금 더 비쌌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맛있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치킨이 나왔는데 외관부터 달랐습니다. 양념치킨은 빨갛고 윤기가 흐르는 소스로 코팅되어 있었고 후라이드 치킨은 황금색으로 바삭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베어 물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겉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삭했고 속은 놀라울 정도로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양념의 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마늘의 풍미까지 완벽하게 조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기름기가 전혀 느끼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치킨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많이 먹으면 느끼해지는데 한국 치킨은 계속 먹고 싶어지더군요. 첫 번째 조각을 다 먹고 나서 잠시 멍했습니다. 이게 정말 치킨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후라이드 치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바속촉이라는 말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어요. 바삭함의 수준이 다르더군요. 씹을 때마다 사박사박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이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 속살의 부드러움이란 정말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름기가 전혀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바삭함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 박스를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평소에도 치킨을 많이 먹는 편이지만 그날은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조각까지 다 먹고 나서도 더 먹고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그 맛이 생각났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입안에 남아있는 그 풍미를 잊을 수 없었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또 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치킨이라도 매일 먹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BBQ 치킨은 달랐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정도 마시면 돈이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말리기 파파이스보다 맛있는 치킨을 찾았다고? 말도 안 돼! 라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직접 데리고 갔습니다. 제 절친 타이론, 마커스, 그리고 데이비까지 모두 함께 갔어요. 이들은 모두 저만큼 치킨을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특히 타이론은 자신의 할머니가 만드는 치킨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늘 자랑하던 친구였죠. 그런 그들이 한국 치킨을 먹고 나서 보인 반응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처럼 의심스러워하던 그들이 한 입 먹고 나서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을 먹으면서는 이거 진짜야?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해? 같은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마커스는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했고 데이빗은 내 인생 치킨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어라고 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타이론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치킨을 먹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더 맛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타이론이 자신의 할머니 치킨보다 맛있다고 인정할 정도라니 한국 치킨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희는 3시간 동안 그 매장에 앉아서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 저희 친구들과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치킨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치킨을 먼저 떠올립니다. 파파이스, 처치스, 퍼블릭스 이런 브랜드들도 여전히 맛있지만 한국 치킨을 먹어본 후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치킨의 본전은 한국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알아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소울푸드 치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억이고 사랑이고 가족의 의미거든요. 하지만 순수하게 맛으로만 평가한다면 한국 치킨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저는 한국 치킨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직접 조사를 해봤습니다. 2번 튀기는 기법, 완벽한 온도 조절, 다양한 양념 개발,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주의적인 품질 관리.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치킨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치킨집 밀도였습니다. 서울에만 2만 개가 넘는 치킨집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정말 치킨 공화국이라고 할 만하죠.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맛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 전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치킨만 이렇게 훌륭한데 다른 음식들은 어떨까 궁금해졌거든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갈비찜 같은 것들도 먹어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맛들이 많더군요. 한국은 정말 음식의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치킨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평생 치킨만 먹고 살아온 제가 내리는 결론이니까 믿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치킨을 먹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들도 이제 한국 치킨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치킨을 맛본 사람들이 저와 같은 감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맨해튼 거리에서,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서, 그리고 멀리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까지 한국 치킨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세계화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성,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이죠.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의 치킨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속살, 그리고 다양하고 깊은 맛의 양념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의 섬세함과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본고장의 치킨을 먹어보고 싶습니다. 서울의 치킨 거리를 걸어보고 야시장에서 파는 치킨도 맛보고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직접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치킨을 만드는 과정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세계인의 소울푸드 치킨. 이제 그 최정상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국 치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